순금 한돈 100만원 시대. 당신의 돈은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서울 종로 금은방 거리를 찾은 40대 직장인 김 씨는 아내와의 결혼 20주년 선물로 순금 반지 가격을 알아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3.75g. 손가락 마디만한 반지 한 돈의 가격이 세공비를 포함해 100만 원을 훌쩍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작년에는 7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금은방 주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금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아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불과 며칠 뒤인 1월 26일 오후 국제 금시세가 온스당 5,076달러를 기록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5,000달러 고지를 단숨에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국내 금 가격은 그램당 23만 8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 돈으로 환산하면 89만 2,500원입니다. 민간 금거래소에서는 이미 한 돈에 100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올해 들어 금값은 17% 넘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나스닥 지수는 고작 1.12% 올랐습니다. 위험자산인 주식보다 안전자산인 금이 10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겁니다. 은값도 폭등했습니다. 올해만 50% 넘게 올랐습니다. 금에 대한 가난한 자의 금이라 불리는 은마저 이 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금값은 올랐습니다. 집값도 올랐습니다. 식료품값도 올랐습니다. 유독 내 월급만 그대로입니다. 이건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화폐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부자들과 국가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금값 폭등의 진짜 이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글로벌 경제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단서는 트럼프발 불확실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세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린란드 매입 발언, 파나마 운하 되찾기 발언, 캐나다 합병 발언까지 누구도 다음 행보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자산인 금은 지정학적 위기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 때 강세를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로 불안 심리가 커지자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금으로 몰려든 겁니다. IM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금 수요를 자극하는 것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 훼손과 그에 따른 달러 리스크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을 향해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더 빨리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연준 의장을 새로 임명한다면 달러의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채권의 몰락입니다. 보통 대외 환경이 불확실할 경우 안전자산인 국채에도 자금이 몰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각국의 재정 적자 우려로 금리 발작, 즉 채권 가격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36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자만 연간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도 재정위기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채권을 믿을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금입니다. 금은 어떤 국가의 빚도 아닙니다. 금은 그 자체로 가치입니다. 세 번째 단서는 달러 가치 하락입니다.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은 금 본위제를 폐기했습니다. 그 이후 달러는 금이 아닌 믿음으로만 지탱되는 화폐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50년간 달러의 구매력은 무려 85% 이상 하락했습니다. 쉽게 말해 1971년에 100달러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지금은 700달러가 넘게 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금은 어떨까요? 1971년 온스당 35달러였던 금은 지금 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무려 14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단서는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입니다. 2022년과 2023년 2년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무려 2,000톤이 넘는 금을 매입했습니다. 2022년에만 1,136톤, 2023년에도 1,000톤이 넘는 규모입니다. 중국, 인도, 터키, 폴란드, 싱가포르 모두가 달러를 버리고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달러 자산 3천억 달러를 동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내일은 우리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퍼진 겁니다. 특히 미국과 미묘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생각했습니다. 달러를 믿을 수 있을까? 우리도 언제든 제재를 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금입니다. 금은 누구의 빚도 아닙니다. 어떤 국가도 임의로 동결할 수 없습니다. 5번째 단서는 공급의 한계입니다. 돈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의 총량은 약 20만 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매년 새로 채굴되는 금은 3,000톤 남짓입니다. 문제는 채굴 가능한 금광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 금광 회사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내에 채굴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진실탐구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발견한 것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가진 10,000원짜리 지폐는 사실 종이 한 장입니다. 그 위에 인쇄된 숫자와 초상화는 국가의 약속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 종이를 10,000원의 가치로 인정해 준다는 약속,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금은 국가의 약속이 필요 없습니다. 금은 그 자체로 물질적인 가치를 가진 실물 자산입니다. 5,000년 인류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가치가 제로가 된 적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져도, 대영 제국이 쇠퇴해도, 소련이 붕괴해도 금은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종이화폐의 종말과 실물 자산의 부활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나도 지금 당장 금을 사야 하는 거 아니야? 잠깐 서두르지 마세요. 금 투자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지금이 산꼭대기 아닐까? 이건 모든 투자자가 갖는 공포입니다. 실제로 금값은 단기적으로 급등락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온스당 1,900달러까지 치솟았던 금은 2015년 1,05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45% 하락한 겁니다. 만약 2011년 고점에 샀다면 5년간 손실을 견뎌야 했습니다. 둘째, 금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은행 예금은 이자를 줍니다. 채권도 이자를 줍니다. 주식은 배당을 줍니다. 하지만 금은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금고에 넣어두면 그대로입니다. 금의 수익은 오직 가격 상승에서만 나옵니다. 셋째, 보관과 거래 비용이 듭니다. 실물 금을 산다면 금고에 보관해야 하고 보험도 들어야 합니다. 할 때는 수수료도 냅니다. 금 ETF나 금 통장을 이용한다면 수수료와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30대에서 50대를 위한 금 투자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를 금에 배분하세요.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재산을 금에 몰빵하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5%에서 10% 정도는 안전장치로 보유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둘째, 분할 매수 전략을 사용하세요. 한 번에 몰아서 사지 마세요. 매달 일정 금액씩 나눠서 사는 적립식 투자를 권장합니다. 금값이 오르든 내리든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전략입니다. 셋째,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실물금을 선호한다면 금은방에서 골드바나 금화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의성을 원한다면 금 통장이나 금 ETF를 활용하세요. KRX 금시장이나 해외 금 ETF를 증권계좌로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세금도 고려하세요. 실물금은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금 ETF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은도 고려해보세요. 올해만 50% 폭등한 은은 금의 대안이자 가난한 자의 금이라 불립니다. 진입장벽이 낮아 소액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넷째, 장기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금은 단타로 접근할 자산이 아닙니다. 최소 5년, 10년 이상의 장기 관점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금은 10년 단위로 봤을 때 거의 항상 상승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금값이 더 오를까요? 골드만삭스는 1월 21일 올해 현물 가격 전망치를 온스당 4,900달러에서 5,4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5,000달러를 돌파한 걸 보면 이 전망도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 가격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누구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달러 중심의 금융 질서가 흔들리고 화폐의 가치가 희석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각국의 재정 위기, 지정학적 긴장, 중앙은행들의 달러 이탈,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금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시대에 금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금은 수천 년간 인류가 인정해온 마지막 화폐입니다. 모든 게 무너져도 살아남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금이라는 보험을 들어두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이고 위기가 오면 여러분을 지켜줄 마지막 방패가 될 겁니다. 순금 한돈 100만 원 시대.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현명한 판단과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값 폭등의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